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코덱스 2차 전지는 벌써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또 하락했어요.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는 과열 국면이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재는 어제 마지막 연설로 퇴임을 했고요. 후임인 리창 총재가 폐막식 때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리창 총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징글징글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는 2배, 3배 폭등을 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러한데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국내 2차 전지로 갈아타거나 차이나 전기차를 손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내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은 차이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저평가된 것 같고요. 저는 우직하게 기다릴 겁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국내 2차 전기차처럼 기다리면 두세 배 오를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SOXL은 소폭 상승해서 30% 수익 구간이고요. 오늘 21선을 올라타면 주가의 방향은 긍정적일 것 같아요. 국내 코스피도 오늘 1.26% 상승했는데요. 개인은 7,800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3천억, 기관은 4천억을 매수했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조정을 받다 오늘 모처럼 만에 상승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8만 전자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 4.38%나 급등을 했습니다. 저번 주가 아마도 두 번째 저점인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행보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리커창 총재의 경제 성장률 5% 발표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라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을 말아 올렸어요. 아마도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최저점인 것 같습니다. 퇴진한 리커창 총재의 후임자인 리창은 테슬라를 유치한 경제개방주의라고 하는데요. 신임 총재인 리창은 전국인민대회 폐막 직후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밝히며 총리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창과 오래 알고 지낸 외국 기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예상보다 훨씬 유연한 인물이라고 소개했고요. 리창은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스타 마켓을 세웠고 테슬라를 상하이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며 그가 시 주석과 손발을 맞춰 경제정책을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창 총리가 폐막식 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놔서 차이나 전기차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한 번 더 해보려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 그룹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5.4%로 올렸는데요. 또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8%에서 5.2%로 상향했습니다. UBS는 중국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우려했던 코로나19 2차 확산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공급망 혼란 조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상 회복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UBS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자가 취임하면 핵심 성장 엔진으로 주목된 사회기관시설 투자와 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현대화 시스템 구축 이 한 줄에 중국의 양해 수혜 업종이 숨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 양해 업무 보고서에서 찾은 수혜 업종은 소비 회복과 확대의 우선이라는 타이틀에서 신에너지차와 가전, 의류, 문화, 관광, 교육 등이 최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한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자국 배터리 시장 내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고요. CATL발 배터리 가격 인하에 테슬라나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 참여가 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32만 위안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가의 약 16%만큼 배터리 가격이 낮추어진다라고 합니다.
CATL이 배터리 가격 인하가 글로벌 전기차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중국 시장 내 점유율 유지를 위해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테슬라 모델2가 가격 경쟁력을 위해 LFP 배터리 채용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러한 시기에 저가형 LFP 배터리 공세에 테슬라가 개입하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코덱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가의 과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주가는 강하지만 리스크도 어느 시점보다 높아진 상황이므로 3월까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한다며, 개별 업체별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의미 있는 규모의 수주 계약이나 중요한 고객 확보 등의 이벤트가 있다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탈 변화가 녹록지 않고 주가 강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한데 수급에만 의존한 경우에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어요. 연구원이 우려한 업황 경고 신호는 유럽 전기차 판매량 역성장 가능성과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가 하락,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의한 중국 업체의 제외 기대감 소멸 등으로 꼽았습니다. 거기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회계장부 공개,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지속 공급 등 까다로운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의 재무 부담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라이스 신용평가는 국내 주요 3사가 2024년까지 현금 흐름의 적자가 약 28조 원을 볼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무 안전성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3사인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의 부족 현금 규모도 약 8조 원으로 추정했어요.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유상증자만으로는 재무 안전성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며, 이익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무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갔는데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가는 희석되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